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금요일이죠. 염승환 차장의 엄청난 전략이 준비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기분은 좋아요. 반등 나오니까 네. 어떠세요? 시장 지금? 근데 이 기분이 다음 주에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따가 또 그래요? 얘기해 드릴 텐데 네네. 좀 좋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제가 전략 거기에 대한 네. 근거는 한번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그 전략은 저희가 맨 마지막에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국제적인 환경 규제 때문에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존재하는데 아직 이 섹터에 반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그 이름도 낯섭니다. 국제해사기구라고 예, 거기서 환경 규제한다면서요. 네, 어떤 그러니까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해사기구가 이제 영어로 IMO라고 하는데 네네. 이제 거기서 이제 선박과 관련된 모든 뭐 운항 지침이라든가 뭐 규제 같은 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아무래도 환경 이슈가 크다 보니까 이제 선박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벙커CU를 연료로 사용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장 이제 품질이 낮은 거죠. 우리 원유 정제할 때 나오는 것 중에. 근데 그게 황화물량이 좀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이게 선박 운행할 때 좀 환경 이슈가 좀 발생하는데 그거를 3.5%에서 지금 0.5%로 이제 강제적으로 2020년부터 낮추라고 지금 이제 결정이 내려졌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결정이 됐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네네. 그래가지고 좀 유예하자 이런 또 얘기도 해가지고 좀 유예되지 않나 싶어서 뭐 관련주가 또 한번 휘청이기도 했는데 네네. 결국에는 그래도 일정대로 하는 걸로 네. 최근 보도 보니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면은 그렇게 먼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사실 이게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으로 따지면 1년 남짓이에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진짜. 근데 이제 이게 선박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바뀔 수가 있다 보니까 네네. 특히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을 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네네. 황화물량을 이걸 이제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스크러버라고요. 네. 이 스크러버는 이제 집중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물질이 네. 배출되지 않도록 어디엔가 모아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출이 되면 네. 그거를 이제 만약에 이제 연료에서 선박 운행할 때 황이 딱 배출이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걸 이제 잡아채는 거죠. 네. 잡아채는 어떤 이제 하나의 집진 장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거를 이제 그 바닷물을 이용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깨끗하게 오염을 좀 없애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될 것 네네. 같은데 다만 이제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좀 단점이 가격이 너무 비싸요. 스크러버 하나 설치하면 중고선 가격이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이라고 치면은 네네.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한 300만 원 들어가. 그러니까 3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신형 선박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상관이 없지만 네네. 중고선 같은 경우 이런 거 하나 장치하려면 굉장히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이게 해운선사 입장에서는 이거 설치하면은 가장 좋은 게 그냥 설치만 하면 되니까 네. 단순하긴 한데 문제는 가격 때문에 조금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나오는 얘기가 LNG 추진선이라고 네. 지금 배들이 다 벙커CU나 이런 걸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이 배는 LNG 천연가스를 이용합니다. LNG를 운반하는 선이 네, 아니라 LNG를 LNG로 추진하는, 연료로. 네네. 추진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액화 천연가스 추진선인데 이거는 이제 조선사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아주 땡큐죠. 네네. 이거 그냥 조선사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새로 지어야 되는데. 새로 또 해야 되고 또 한국카본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또 이 LNG 액화 천연가스 선박에 대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자재를 또 납품하니까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가장 깨끗한 연료를 사용하니까 좋긴 좋은데 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 LNG 벙커입니다. 그러니까 이 LNG 선으로 운항을 하는 선박들이 있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운항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우리 그 비행기가 공중급유하는 것처럼 네네. 이거를 그냥 한 번 싣고 내가 뭐 여기서 두바이까지 간다고 쳤을 때 중간에 뭐 인도 같은 데서 한번 거쳐야 되거든요. 네. 연료 한번 채워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LNG 벙커라고 하는데 네. LNG 벙커가 이게 터무니없이 지금 부족하다 그럽니다. 해상 벙커가 지금 뭐 800개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게 그 중요한 거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다른 뭐 선박류 대비해서 지금 5%밖에 비중이 안 될 정도로 네네. 너무나 이게 적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벙커를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LNG 추진선이 가장 좋을 수는 있는데 중간에 급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또 투자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것도 좀 부담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이거는 정유사들이 좀 할 일인데 저유황유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벙커CU 벙커CU.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황이 되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유황유는 거기서 정제를 한번 해가지고 아, 황을 이제 줄인. 굉장히 낮추는 그런 이제 그 유를 좀 생산을 하는데 특히 이제 미국의 텍사스산 중진류나 유럽의 브렌트유 같은 경우 황 함유량이 원래 좀 적습니다. 네네. 원래 좀 적은 유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중동 두바이에서 수입을 하는데 중동 두바이에는 황 함유량이 되게 높아요. 네. 그래서 좀 약간 품질이 낮은데 그런 면에서 어쨌든 그 이거를 좀 저유황유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 이제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요. 감압 잔사 타랑 설비라고 합니다. 네네. 이게 SK 이노베이션이 내년부터 이제 그 가동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노베이션이 이걸 하는 이유가 이 시장이 결국 그러니까 해운 3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가장 쉬운 거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건 이거 당장 그냥 연료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엔진을 안 바꿔도 돼요? 엔진 굳이 안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연료만 넣으면 돼요. 아, 연료만 네네. 넣으면 되니까 오. 그러니까 굳이 뭐 AS를 하거나 네. 새로운 또 선박을 건조하거나 이럴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그냥 오. 기존의 그 벙커 CU보다 물론 좀 비싸죠. 벙커 CU보다 조금 이렇게 비싼 네네. 편이긴 한데 그거 감안해서 당장 배를 좀 우리가 운항을 한 2020년부터 이런 규제에 맞춰서 한다고 봤을 때 해운선사 입장에서는 그냥 일단은 가장 급한 대로 이걸 쓰는 게 가장 낫습니다. 그래서 정유주들이 한번 그때 유가 때문에 올라가기도 했지만 사실 이런 이슈 때문에 한번 네네. 크게 올라갔고요. S오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준비가 잘 된 기업은 SK 좀 이노베이션이기 때문에 이노베이션이 그때 한번 주가가 좀 한번 네네. 큰 폭으로 상승했던 그런 흐름이 좀 나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섹터로 저희가 구분을 해봤어요. 해운업종과 그리고 조선업종, 정유업종 이 세 가지 섹터인데 해운업종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좀 비용 부담이 커질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해운업종은 좀 제외하도록 하겠고 조선업종이 그러면 많은 그 전 세계에 있는 발주사들이 우리 LNG선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할 것이 더 많을 건지 아니면 정유업종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특히 SK 이노베이션처럼요. 연료를 좀 바꾸는 게 더 빠를 건지 어느 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번에 뭐 해운 선사들 대상으로 그 인터뷰를 한 그 네네. 기사가 있었는데 선박 오너들의 66%가 뭐라고 답했냐면 그냥 뭐래요? 저유황유 쓰겠다. 당장 돈 들어가는 거 말고 그렇죠. 네네. 그냥 일단 그 연료만 바꾸겠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뭐 한 3분의 2 정도가 그런 얘기니까 일단은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 정유사가 좀 수혜를 단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이게 결국에는 그 LNG 선으로 좀 대체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벙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결국엔 지어질 거고 네네. 그리고 가장 친환경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LNG는 뭐 황이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 9만 척의 배가 있는데 이 중에 45% 정도가 지금 노후선이라서 네. 거기에 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사실 않은 상황이거든요. 해운업하기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장은 좀 정유주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네. 다만 제가 상강 MNT라는 종목은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네네. 게 뭐냐면 이 회사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 예전에 고성조선해양이라고 STX 조선해양이 넘어갔던 그 기업인데 네. 그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선박을 수리하는 회사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스크러버를 하든지 네네. 또 아니면 뭐 LNG 추진선이 됐건 이런 선박에 관련된 AS가 좀 많이 앞으로 수리가 이쪽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뭐 또 선박 평형수 이슈도 있는데 네. 그건 뭐 제가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환경 규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선박 평형수 규제라는 거 이런 게 좀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선박을 일단 AS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국내에서는 유일한 업체거든요. 이 네. 회사가. 그래서 그쪽에 대한 수혜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상강 MNT라는 종목도 한번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런 규제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그 기대감이 반영되는데 한 1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던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았잖아요. 네. 벌써부터 이제 올라갈 준비를 많이 하던가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이미 사실 움직였었습니다. 네네. 움직였었는데 이게 최근에 정유주가 빠진 건 유가가 너무 갑자기 네네. 폭락하는 바람인데 그 저번에도 이런 IMO 규제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유예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네네. 주가가 출렁거렸거든요. 그렇죠. 이미 돈 다 써놨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노베이션도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 때문에라도 2020년에 지금보다 이익이 2배가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네. 이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네. IMO 2020 이 규제가 사실은 해운 또 조선, 네. 정유 쪽에 엄청난 그 큰 영향을 앞으로 줄 수 있는 규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또 기회가 창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사실 미리 움직입니다. 내년에 뭐 막상 시행할 때는 별 볼 일 없어요,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미리 움직이니까 미리 좀
공부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환경 규제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얼마 전에 그 중국 관련된 제지주 올랐을 때도 그것도 환경 예, 규제였었고 맞습니다. 사실 BMW 화재 사건 났던 것도 환경 규제 맞추려고 네. 무리하다 보니까 또 화재 사건이 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규제는 진짜 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 좀 전망을 내려보도록 할까요? 일단 주말 사이에 우리가 미리 좀 공부해둬야 될 만한 다음 주 증시 캘린더 뭐가 있을까요? 다음 주에는 정말 이슈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11월 5일 날 이제 미국이 이란에 대한 원유 제재 제재 있죠. 들어가는데 네. 좀 원유 제재가 좀 약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어제 유가 또 급락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재가 실제로 시행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 이제 11월 6일 날은 정말 중요한 날이죠. 이제 중간 미국의 선거. 중간 선거인데 다음 날 수요일 날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되겠지만 네. 지금 공화당이냐 뭐 민주당이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하원인데 네. 하원하고 지금 상원하고 의석차 수가 공화당이 45개 정도 더 많거든요. 네네. 이게 좁혀지느냐? 어쨌든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바람은 저는 공화당이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야 좀 주식시장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네. 그런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11월 7일 날은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인데 여기서 그 삼성이 이제 드디어 개발한 그 폴더블 폰, 네. 그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툴들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네. 실제적으로 뭐 어떤 제품도 나오겠죠 어느 정도 오. 가시적인. 그래서 한번 폴더블 폰 관심 있게 보시고 11월 8일은 FOMC와 좀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네, 다음 주는 일단 시장 저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도 시장 올라갔을 때만 해도 그냥 단지 기술적 반등이니까 네네. 조금 더 올라갈 때 비중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좀 굉장히 저도 보수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저 갑자기 바꿨어요, 저도. 뭐 때문에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뭐 오늘 트럼프의 트위터가 화제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뭐냐면은 우리 그 게임주들 같은 경우 신작 게임 나오기 전에 네. 이 게임 망하든 흥하든 간에 그건 나중 문제고 네. 주가 일단 올리고 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11월 29일 날 G20 회담 전까지 트럼프가 일단 운을 띄워놨어요. 네. 기대감을 증폭시켜놨습니다. 네네. 전화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29일은 그건 나중 문제고 네네. 일단 11월 말까지는 여러분들이 나쁘게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최대 피해 국가가 한국입니다. 네. 근데 오늘 보세요. 포스코, 롯데케미칼이 올라가는 거 가장 많이 오르잖아요. 네네. 이게 뭐냐면은 결국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 좀 좋게 보시고 두 번째가 뭐냐면 환입니다. 원달러 환율인데 어제 중국의 위안화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할까 말까 하다가 네. 밑으로 꺾여버렸어요. 그건 아. 뭐냐면 그리고 어제 또 브렉시트 협상 관련해가지고 잘 된다고 하니까 달러가 급락하고 유로가 급등을 했습니다. 맞아요. 뭐 아시겠지만 달러 꺾이면 외국인 들어옵니다, 당연히. 맞아요. 근데, 좋아져요. 예, 네. 또 우리나라 위안화 강세일 때 좋은 거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오늘 다시 큰 폭으로 급락 나왔고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갑자기 밤새 이게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네네. 상황이.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오늘의 급등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더 이어진다고 일단 생각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보통 되돌림에 38.2% 정도 상승 나온다고 보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소 2120까지 보고 있고요. 네네. 코스닥도 700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갔을 때 한번 비중 축소를 고민해 보시고 네네. 일단은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황관 좀 유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부정적으로 보셨던 분들도 좀 약간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화 가치가 오늘 하루 만에 15원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네. 엄청난 네, 거예요. 엄청난 이렇게 환율 거죠. 올라간다는 건 채권이나 뭐 주식이나 가릴 거 없이 외국인들이 사도 다 수익을 볼 수 네. 있는 구간이라는 얘기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네. 좀 시간이 없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